까마입니다. 시전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공포에 휘말렸었는데 그것을 딛고 계속적으로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으나 0.19%의 상승이나 중요한 것은 현재 나스닥이 단기 저항선에 있었는데 그 저항선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마감이 아닌 그 저항선을 아주 살짝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0.1%는 오른 것도 아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히 게임이 눈물만큼 올랐다. 공포지수는 아직도 공포의 구간. 푸드크롭션 0.68, 0.70 위로 올라가면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0.6대로 복귀해줬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제 실적 발표는 장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남은 아마존. 현재 나스닥이 애플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고 그 다음 엔비디아가 무너졌고 그 다음 마소가 무너졌고 믿었던 구글마저도 실적 발표 후에 무너졌고 테슬라도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은 해줬으나 무너졌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빅테크는 아마존이다. 메타야 메타는 실적 호조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이제 아마존뿐이다. 아마존이 오늘 밤에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또 맞고 떨어지는 슬픈 일이 반복될 것이다. 아마존 마지막 희망 믿는다. 오늘은 9시에 영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예보는 0.25% 인하한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물론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그런 것은 솔직히 좀 아니에요. 이미 예보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수치고 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악재는 아니니까 시장이 급등하진 않아도 급락을 할 이유는 없다. 영국의 금리 결정. 오늘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속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이 높게 나와주는 것이 현재의 기조로서는 유리하다. 실업률이 높게 나와줘야 된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맞고 떨어지고 올랐다 맞고 떨어지고 올랐다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다시 보라색 상단 평행적인 채널이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보라색 선까지 내리진 않았어요. 여기서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파란색 선까지만 내리고 밑꼬리로 내리고 N캐리 청산부터 이어져 온 저점을 이은 굵은 보라색 선에서 밑꼬리를 마감하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줬다. 그런데 여기서 단기 상방 저항선인 보라색 선, 얇은 보라색 선을 돌파를 어제 했다. 이게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0.15% 올랐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저항에서 분명히 이제 걸리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은 최악인데 여기서 이제 1~5%의 상승으로 단기 보라색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 선물도 약간 오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의 천장의 채널인 빨간색 하단선, 빨간색 상단선 이 채널 여기요. 이 채널로 과연 나스닥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검정색 저항, 나스닥이 최고점만을 이은 검정색 저항 여기까지는 현재 0.5% 정도 남아있다. 여기를 뚫어내면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오늘 이 검정색 선을 나스닥이 뚫어주느냐. 그러면은 좀 다시 내려도 나스닥이 신고가예요. 할 수 있겠느냐? 호재가 있느냐? 호재가 없다. 근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땅히 호재가 없어요.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호재가 없다. 트럼프가 모든 관세 정책을 잘 마무리했다는 신호 또는 완벽한 전쟁의 마무리 그런 게 좀 나와주면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신고가를 가면 어떻게 되죠? 3배 레버리지를 강하게 익절을 한번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뷰입니다.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더 긍정적이 되면 3배 레버리지를 익절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TQ도 지지선을 현재 돌파한 적절한 흐름. 그러나 너무나 긴 횡보의 기간에 따라서 TQ가 많이 녹았어요. 많이 녹았죠. 나스닥은 고점 대비 몇 프로 내리지도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선 TQ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녹았다. 슬픈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는 나스닥 지수가 좀 고점이다 싶으면은 부분 익절을 실시해야 돼요. 3배 레버리지를 초장투한다는 것은 좀 적절한 투자법은 아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드디어 엔비디아가 빨간색 5일선 위로 올라타주는 모습. 이제 엔비디아가 좀 뭔가 반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내리면 뒤집어고 다시 오르는 이런 파동의 자리에 저점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스X 반도체가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엔비디아 필두로 좋았고 브로드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AMD가 좀 죽을 쓰는 바람에 엑스맨의 역할을 하는 바람에 반도체가 좀 쉽지 않아졌다. 그래도 그것을 딛고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조금 더 오늘 밤에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힘을 써주면 드디어 다시 검정색 선 위에 올라가주면
이제 가야지. 이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검정색 선에서 이제 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한 방에 뚫어주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계속 홀딩 중이에요. 속스를. 속스는 최후의 지지선. 진짜 빗장 수비로 24.6달러 정도 거기에 추매를 한번 했고요. 최근에 추매를 한 거죠. 어제 추매한 건 아니고요. 최저점 부근에서 추매를 했는데 거기마저 여기마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손절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지지선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홀딩입니다. 테슬라 현재 좋지가 않아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좀 휩소로 내리더니 상승을 해줘서 좀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는 어제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지선은 한 360달러 정도 강하게 매물을 돌파했던 이 검정색 라인 360달러 정도의 지지선이 있고요. 일단 테슬라를 매매하실 분들은 360달러 이 지지선 매물이 많이 뭉쳐있는 이 지지선 360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단타 친다고 생각하고 막말로 거기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수익권이 오시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가 조만간 그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테슬라는 지금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셔야죠. 차트가 그래요. 차트가 약간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차트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폭스X 반도체 숏은 K값이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는 모습. SQQQ도 약간의 어떤 좀 더 시저의 바람은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약간은 좀 숏이 내리면서 롱을 조금 익절해줘야 되는 타이밍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키움전사의 순매수 보세요. 테슬라 1위잖아요. 테슬라 인기 많아요. 구글도 쳐박는데 3위고 스옥스X 어제 내렸는데 4위고 이거는 거의 과학이에요. 과학.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과학이다. 항상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찍히는 거를 보면은 그날은 조금 참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하든지 그 다다음날 매수하든지 해라. 키움전사가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것은 그날 당일에 활용을 하려면은 차라리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라. 그게 차라리 낫다. 물론 키움전사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어서 물량을 모아서 나중에 오르면은 매도를 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초단기 매매자 분들이나 그래도 가장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유저들은 키움전사의 순매수 반대로 해라.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매매 동향은 어제 마감 기준이고요.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10분, 30분, 60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스캘핑이니까 보지 마시고 일별로만 보면 된다. 코인의 공포지수 49. 다시 뉴트럴.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차트가 좀 좋지가 않아졌죠. 21선을 크게 이탈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내리는 차트.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 있기는 있는데 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조금 급락하지만 말고 횡보의 시기를 견뎌야 되겠다. 또다시 이 빨간색 선을 터치하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현재의 자리에서 사서 장투를 할 만한 단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급락하는 날 매수해서 반등이 오면 바로 내던지는 그런 단기 매매. 그리고 단가가 낮은 단가가 이렇게 상당히 여기 단가가 있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홀딩하고 있는 많은 수익 퍼센트의 유저들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물량을 던질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다른 계좌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장투 계좌는 던질 타이밍만 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게더리움은 좀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게더리움은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다. 보라색 초장기 하방 지지선을 크게 이탈한 후 밑꼬리로 크게 이탈한 후 말아 올리고 다시 내리고 현재 뭔가 조금 살짝 개 같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 전혀 성에 차지가 않는다. 게더리움을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은 그래도 일륜적인 반등을 해줘서 이 삼각수렴의 하단선 터치 여기까지가 게더리움의 현재로서 제가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게더리움은 이렇게 삼각수렴을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을 했었어요. 삼각수렴을 이탈하면 안 됐죠. 삼각수렴을 하자마자 손절을 때리든가 했었어야죠. 현재는 게더리움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차트가 좋지가 않다. 그래도 게더리움이 만약에 진짜 끝난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력들은 악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개미들을 태우려고 한다. 그것이 게더리움의 가짜 반등으로 펼쳐지는 삼각수렴의 하단선 터치까지다. 한 번은 오리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오면은 물량을 좀 줄이고 추후를 도모해야 된다. 코인베이스 차트가 좀 쉽지 않아졌다. 21선을 어제 좀 크게 이탈을 한 것이죠. 코인베이스의 실적도 이제 2월 19일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그때까지만 조금 견뎌볼까 더 시저는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4분기에 상당히 많은 코인들의 거래량이 있었고 그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빔이지 않을까. 마지막 추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추매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평단이 낮은 물량들, 코인베이스 2배, 코닐의 평단이 낮은 물량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MSTR. MSTR의 실적이 이제 나왔죠. 주당 서프라이즈 마이너스 2,566. 이게 뭐죠?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2.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거죠. 회사가 그냥 비트코인만 갖고 있어서 회사는 조금 부자는 맞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회사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2,500. 그래도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MSTR은 오른다.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 MSTR 2배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어요.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MSTR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은 뭐 단기 매매로만 그 다음날 오르면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현재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시 MSTR은 오르리라 보고 있는데 MSTR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나면은 MSTR은 아마 바닥까지 100불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나면은 더 이상 MSTR을 올려줄 모멘텀이 없고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이게 뭐 회사입니까? 그래도 MSTR 같은 경우는 뭐 2배 레버리지 MSTX, MSTU 일일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파동만 먹는 단기 매매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시어스 멤버십에 라파엘님, 산호수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취했을 때 전화하지 마라. 힘들 때 무너지지 마라. 힘들 때 무너지지 마세요. 그럼 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